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공무원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 주민센터를 찾아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놓고 갔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가슴 따뜻하다는 말을 남긴 우리 동네 히어로 만나보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추진됐던 보존 중심의 도시 재생 사업이 사실상 폐기되고 개발과 재생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2세대 도시 재생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환기를 맞이한 도시 재생 연속 보도, 은평구의 도시 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유권자에게 사과 상자 200여 개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구속한 김 구청장의 전 수행비서는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수행비서가 사과를 보내는 과정에 김 구청장이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방향이 보존과 관리 중심에서 개발과 정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추진되어 온 보존과 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사실상 폐기되고 이른바 2세대 도시재생이 본격 추진되는 건데요. 네, 전환기를 맞이한 도시재생 연속 보도, 오늘은 은평구의 도시재생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탈진 산자락의 노후한 저층주거지 은평구 신사이동 산세마을입니다.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된 곳입니다. 쓰레기 더미는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텃밭이 됐고 골목 곳곳에 CCTV와 보안 등이 생겼습니다. 산세마을은 도시재생 우수 사례 지역으로 서울형 재생사업의 모델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도시재생의 어떤 컨셉이나 개념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10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매몰 비용으로 끝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결실인 주민공동 이용시설. 13억 원을 들였지만 사실상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내는 수익을 통해 마을 일자리도 만들고 공동체도 회복하자는 취지였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용률이 적습니다. 네. 또 수익이 발생돼도 적은 수익이 발생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명확한 사후 관리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이 지금 문제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이후 은평에서 재생 사업에 발을 들인 곳은 10곳입니다.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은 어렵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불광이동 향림마을은 5년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인 곳입니다. 하지만 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낮고 집값 급등 시기와 맞물려 재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을 넓히지를 않았잖아요. 차 다니는 길을 1차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는 그 길을 넓히지 좁은 골목을 그대로 놔두고 도시 재생을 하니까 그게 또 1차적으로는 불만이 많아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의 또 부동산 가격 변동의 폭이 크지도 또 도시 개발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 사실 불광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GTX-A 노선이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근데 서울 시내에서 트리플 역세권을 바로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층 주거지로 아파트 단지 제대로 된 아파트 단지 하나 없는 곳이 유일한 지역이
거의 불광이동이고요. 결국 도시재생 지역의 민간 재개발 빗장이 풀렸습니다. 이른바 2세대 도시재생. 기존의 이제 도시재생 사업만으로는 이제 주민의 변화된 욕구에 부응하기가 힘드니까 정비사업 원하는 구역이 있으면 도시재생 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세훈 시장님 취임하고 나서 2세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정책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거기에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자라는 취지로 대신에 그간의 이제 주민 공동체 활동 이런 사업들은 축소를 하자. 재개발 민원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던 응암 3동 다래마을은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용역사가 선정이 됐어요. 재개발 계획까지 포함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올해 다시 선정이 돼서 하지만 사업성에 따라 진행되는 재개발의 특성상 원도심 슬럼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여기에 50%가 다 외부에 거주해요. 소유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재개발은 어차피 대세로 가는데 지금 이제 또 사실은 이게 잘 추진될지도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 자체가 이제 하락하면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지니까 추진이 지연되다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이제 슬럼화되는 거죠. 도시 정비의 방향이 기존의 것을 없애고 새로 짓는 개발에서 보존 중심의 도시 재생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개발로 돌아온 상황. 은평에서 도시 재생을 포함해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는 60여 건에 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요즘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나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가슴 따뜻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지난 2월에 현금 200만 원을 전한 데 이어 최근에는 쌀과 과일 수십 상자를 새벽에 몰래 쌓아두고 사라졌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시간 트럭 한 대가 주민센터 앞에 멈춰섭니다. 트럭 짐칸에서 상자를 내리는 사람들. 약 15분 뒤에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상자 수십 개가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지난 18일 양천구 신월 3동 주민센터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다녀갔습니다. 아침에 출근했을 때 주민센터 앞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아직도 사회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쌀 500kg과 라면 50상자, 귤 50상자 등 기부품과 함께 발견된 건 쪽지 한 장. 기부자는 어린 시절 가난함을 겪었지만 지금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어 가슴 따뜻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곳에 익명의 기부천사가 나타난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남성이 현금 200만 원이 든 봉투와 함께 쪽지를 전하고 사라졌습니다. 기부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주민센터는 어린 시절 가난함을 겪었다는 사연과 쪽지에 적힌 글씨체로 미루어 이번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2월과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만 저희 민원대에 던져놓고 가셨거든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지원을 했어요. 글씨체도 비슷하셨고요. 이제 그 쪽지상의 사연이 똑같은 내용이셔가지고 저희는 아마 그때 기부해주신 그분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월 3동 주민센터는 다음 달까지 지역 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기부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를 본격적으로 지원합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장 2년간 매달 20만 원씩 바우처로 월세를 지원하는 건데요. 시가 추산한 지원 대상은 약 7만 2천여 가구입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격 요건 적정성과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조사해 다음 달 말부터 반지하 특정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바우처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서울 주거 포털 내 전용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29일 구청 5층 은평홀에서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주요 모집 직종은 경비원과 요양보호사, 미화원 등입니다. 만 60세 이상 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은평구는 박람회와 함께 다음 달 모집 예정인 2023년 공공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안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일반형 일자리 분야 97명입니다. 주 5일 40시간 전일제 근로자 66명과 주 5일 20시간 시간제 근로자 31명입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은평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직무능력 면접을 통해 참여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인데요.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은 내년 1월부터 한 해 동안 구청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배치돼 행정보조 업무와 환경미화, 장애인 주차구역 개도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양천구가 오는 26일부터 6일간 평생학습관 스마트 창의 인재센터에서 평생학습 체험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평생학습 강좌 수강생과 우수 학습 동아리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건데요. 특히 오는 26일 개전식에선 우쿨렐레 강좌 수강생과 기타 동아리의 축하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 코미디언 출신 사업가인 고명환 씨가 365일 열정을 유지하는 법을 주제로 특강도 진행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